네, 여러분들 공장 매입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르시면 수십억 날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년째 경기 남부지역에서 공장 토지 전문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바른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김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장 매입 시 실사용자 그리고 투자자 포함해서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장 매입 주의사항 첫 번째, 바로 용도 지역을 유심히 봐라입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장을 사는데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할까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다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이 있고 보전관리 지역에 공장이 있고 생산관리 지역에 공장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공장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 없이 사업자 등록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바로 공법상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이 하는 CNC, 선반, 가공, 기계기구 아니면 일반 공산품 제조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한 7~80% 업종이 다 이상 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 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일반 제조업은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창고도 안 돼요.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가공 업종만 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건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을 사실 보전관리라든가 이런 기타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초보자들을 되게 유혹하거든요. 뭐냐면 가격으로 유혹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업종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돼서 상대적으로 계획관리 지역 대비해서는 공장이 되게 싸게 나와요.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은 공장이고 사업자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냥 싼 맛에 매입하시는 건 거죠. 근데 어느 날 사업자 내고 사업하시다가 주변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시청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확인해서 여기는 안 되는 지역에서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사실 때 용도 지역,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비산단의 이제 공장을 매입하시게 되면 용도 지역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 그 용도 지역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 요 세 가지 그 용도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골라내시면 크게 제조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업종 제한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중개사님한테 이 물건은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약할 때라든가 아니면 계약 전에라도 토지 이음이라는 걸 한부 띄어서 달라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용도 지역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유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업종 범위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공장이더라도 그 제조업이 안 되는 용도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셔서 용도 지역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허가 안 난 땅에 이제 건축 조건으로 나온 매물입니다. 이제 공장 시장을 여러분들이 공장을 매입하러 이렇게 부동산 통해서 많은 매물 좀 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조건의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땅을 보여주면서 요 땅에다가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지어주겠다. 대신에 가격은 얼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매물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허가도 안 난 땅을 매입하시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공장 건축 조건부 토지가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허가가 난 상태에서 건축 조건부로 이렇게 나오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는 상대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시공 절차에 따라서 크게 리스크 없이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가 안 난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단 허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잘 안 돼요.
시행업자라든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거에 대해서 허가를 넣었을 때 이거 다시 해오세요, 이거 다시 해오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건 거죠. 근데 우리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내가 공장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뭐 언제까지 뭐 어떤 라인을 깔고 언제 제품을 생산해서 뭐 이런 계획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인 거죠. 근데 허가 안 난 땅은 그 계획을 대표님께서 맞추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허가 안 난 땅을 누가 매입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조금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허가 안 난 땅을 공장을 건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나온 것들을 좀 위치가 좋고 조건이 좋으면은 매입을 한번 고려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 특히나 내가 사업의 어떤 제품에 라인을 깔고 기계가 들어오고 생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허가 안 난 땅에 공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나온 매물은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은 아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분쟁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 매입할 때 주의사항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시세입니다. 시세. 네, 제가 왜 시세를 적었냐면요,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랑 비슷하게 개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파트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고 물건별로 위치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실 부동산 보러 다닐 시간이 잘 없으시다 보니까 부동산을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식으로 시세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싼지 싼지 구분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떠면 그 가격에 매입하면 안 되는 매물을 매입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공장뿐만이 아니고 토지 역시도 저 금액에 저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적정 시세 이내로 매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시세조사,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시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요거에 대한 핵심을, 시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핵심을 한 가지를 하나 딱 알려드리면요, 주변에 내가 매입하려는 공장 주변에 신축 공장 시세를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신축 공장 시세를 쭉 조사를 해보시면 그 공장 시세의 어떤 폭이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 중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공장들이 보통은 한 300, 한 4, 50에서 300, 한 7, 80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개념을 딱 알면 공장 시세를 조사하는 게 상당히 쉬워져요. 그건 뭐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가 신축이 있고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비싸야 되죠? 맞습니다. 당연히 신축이 더 비싸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가 싸거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가 비싼 거겠죠. 근데 보통은 구축 아파트가 비싼 거겠죠. 공장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신축 공장 시세를 쭉 조사를 했는데 350에서 380만 원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려는 공장이 10년 됐는데 360만 원 달래요. 그럼 이거 당연히 비싼 거죠. 무조건 살려면 350 이하로 매입하셔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부동산 투자는 내가 기준만 잡고 계시면 이렇게 시세 비교를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싼지 비싼지 판단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공장 역시도 내가 매입을 하려는 지역의 신축 공장 시세를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상한 밴드를 정하신 다음에 이제 연식에 따라서 감소시키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원칙만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시세에 있어서 크게 실수하실 일은 여러분들께서 없으실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제한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 안 난 땅. 허가 안 난 땅은 허가에 대한 리스크,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 같은 불황에는 일반 매매물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허가 안 난 땅을 매입해서 그런 리스크를 내가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세에 대한 기준만 잡으면 내가 비싸게 살 이유가 없으니까 항상 공장을 매입하실 때 주변의 신축 시세를 잘 보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싼지 비싼지를 좀 잘 판단하시면은 크게 비싸게 사시는 어떤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장을 매입하실 때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화성이나 평택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장 임대 매매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